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화 대상 이 만화가 대단하다. 오스카 문화 데즈카 오사무.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일이 너무 쌓여 있어서. 데즈카 문화상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매년 이제 지금은 확인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고 나서 그러면 이 작품을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관련된 출판사로 연락을 하는 거죠, 대부분. 에이전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상을 받았고 하면은 에이전시에서 레터를 돌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지금 오늘 작년에 받았던 해변의 스토브와 작년에 또 여러 유수의 상들을 휩쓴 애도의 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 출판사가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이제 일을 하는 출판사여가지고 직접 저희가 일본어로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최대한 공손하게. 네, 일본어로 작성해가지고 보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 해변의 스토브, 애도의 장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해변의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집자님 인스타에서 표지를 여러 번 봤는데 아직 구매하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금방 구매하면 되니까. 네네네. 이북도 있어요. 단돈 9,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해변의 스토브는 어떤 작품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그냥 메일 보내고 그냥 바로 가지고 되는지 중간에 뭐 에피소드는 뭐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일단 해변의 스토브는 오시로 고간이라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의 첫 단편집이고요. 이 작품이 이제 애도의 장인들 두 작품이 같은 일본 출판사의 만화인데 리도샤라는 일본의 다양성 예술 만화를 이제 주로 내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네. 토치라는 웹사이트에서만 연재되었습니다. 작품의 단편들이 총 7단편인데 말을 거는 스토브와 설녀와의 여름 그리고 투명인간이 된 남편과 같이 일상을 조금 낯설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존재와의 사건들이 있는 단편들도 있는데 제 마음을 울렸던 단편들은 이제 함께 문학을 하다가 홀로 현생을 살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라든지 친구가 죽은 후에 전혀 모르는 사람과 그 친구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애도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임신에 자신의 몸을 독점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여자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든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그쪽에 읽으면 읽을수록 편집하면 할수록 그쪽에 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편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검토 단계에서 그때 검토 단계에서도 그냥 일본에 그때 당시 출장 갔다가 이 만화 표지의 느낌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그냥 사왔는데 표지가 너무 멋있어요. 네네 인상적이에요, 표지가. 맞아요. 이거 확실히 작가님이 일러스트를 잘 그리셔가지고 해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와서 읽었는데 정말 딱 읽고 나서 되게 개운한 기운이 팍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정말 이거를 뭐 내가 이 작품을 국내에 가져올 거야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읽었던 게 아닌데 딱 읽고 나서 너무 개운하고 되게 좋은 이야기들 7개를 다 읽었다라는 기분이 딱 들었었거든요. 이 작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다들 좀 좋은 작품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다양성 예술 만화를 내는 곳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묵혀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만화가 대단하다. 1위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제서야 이게 1위를 받다니 하면서 막 다시 일본 출판사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출간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다비님 보셨죠? 저도 한국에 나오기 전에 봤는데요. 저는 이제 혜인님이랑 시은님이 이제 가져오신 애도의 장인들하고 해변의 스토브 모두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원서로 봤는데 이제 애도의 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도 원서로 보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워낙 이제 에도가 테마이기도 하고 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해변의 스토브는 어쨌든 이제 현대 배경으로 한 단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고 저도 그 중에서 초반에 있는 단편들보다 조금 후반에 있는 단편들이 마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어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이 만화가 대단하다 여성 만화 부분이 조금 경향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경향성이 되게 달라졌다고 결정적으로 느낀 게 이게 1위를 했던 지표를 보고였던 것 같아요. 단순 흥행이 아니라 뭔가 소녀 만화, 순정 만화가 순위를 차지했던 기조에서 이제 벗어나서 독자들이 뽑는 상인데 이게 아까 이 만화가 대단하다는 이제 독자 앙케이트 투표라 거의 투표니까. 그랬는데 독자들이 뽑은 만화인데 이게 1위라고 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좋은 만화여서 뽑은 게 아니라 업계 사람들이 이 만화 응원해주고 싶어 이게 아니라 독자들이 나 이거 재밌게 봤어라는 만화에서 이게 1위를 했다라는 게 독자들이 변하고 있다? 찾고 있는 만화가 변하고 있다? 라는 거를 되게 많이, 특히 여성 독자들, 저희가 또, 저희 출판사가 이제 여자 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책을 많이 내는데, 여자 독자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 만화가 1위를 함으로써 좀 많이 느꼈고,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개성이 굉장히 강하거나 엄청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다루면서도 또 본인의 내면에 딱 와닿는 이야기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해변의 스토브 이제 신간 안내문에도 썼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막 생각지 못한 엄청 큰 사건이나 막 대단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만화보다는 진짜 그냥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지금 되게 알맞게 날 위해서 도착한 것 같은 만화책? 그런 책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책을 사람들이 어떤 이런 투표의 기회가 있을 때, 인기 투표라고 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저도 뽑아줄 수 있는 어떤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서 어쨌든 단편집이잖아요. 단편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판타지성이 가미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한데 화자하고 상황이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판타지라고 해도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다른 캐릭터를 만나서 어떤 상황을 직면한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설정된 상황이나 캐릭터들이 이제 요즘 여성 독자분들이 보시면 확실히 좀 공감될 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실제로 겪지 않았지만 나의 어떤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되게 잘 담아낸 단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요즘 어떤 문동에서 나온 만화나 요즘 나오고 있는 어떤 일본의 여성 만화가들의 책들 유의 깊게 보시고 있는 독자분들이라면 이 만화 확실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안 본 만화라서 네. 시큰둥 하려고 오늘 포지셔닝을 잡고 들어왔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좋은 만화입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찾던 그런 류의 만화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막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지친 지점이 있거든요. 막 그냥 사람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서 뭐 그러는 거나 전혀 아무렇지 않고.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오락거리가 없을 때는 오락거리 한번 일어날 때 뭐 지구 멸망하고 막 다 파괴되고 이런 게 재밌지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볼 게 많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부담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그냥 일상이 잔잔히 흘러가는데 뭐 하나 살짝 비틀리거나 뭐 하나 살짝 판타지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하필 그걸 좀 독특한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네. 완전 제 취향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듣다가 장바구니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좀 그런 만화들을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봐도 10명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 있잖아요. 그런 만화를 되게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는데, 이 만화는 100명이 막 미친 듯이 좋아하지 않아도 100명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화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10명을 열광시키는 만화도 물론 되게 재밌고 하고 싶긴 한데 100명을 그냥 기분 좋게 개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 만화가 그 후자의 작품이 되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 편집이 또 이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 저는 뭐 앞에서 이미 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셨긴 한데 그래도 해봐요. 딱 그거였던 거예요. 추천사를 그 브로콜리 너마저의 임정덕원님이 써주셨는데 브로콜리 너마저 음악을 들었을 때와
해변의 스톱 읽었을 때에 느껴지는 어떤 심상이 정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 사실 추천사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되게 탁월한 선택이다. 요 근래 받은 것 중에 왜냐면 사실 저도 뭔가 해변 스톱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막 제 취향 막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얘기 이런 건 작품은 아닌데 어떤 장르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읽고 나서 책장에 계속 보관해두고 싶고 아니면은 정말 누구에게든이라도 그냥 이 이야기가 꼭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흘러가서 좋은 좋은 느낌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갈 수 있는 뭔가 막 강력 추천을 이렇게 들이민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만화라서 저는 사실 너무 추천합니다. 윤도건님, 브로콜리 너마저 윤도건님이 추천평이 뭐냐면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스토브가 말을 걸어왔다. 그렇게 미끄러져 간 곳에 만난 풍경에 얼어있던 마음들이 녹아내린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지만 어느새 나를 힘들게 하는 껍데기들, 떨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고 무력해진 와중에도 따뜻한 물에 풀어놓은 목욕 비누처럼 스미는 이야기가 있다. 오랫동안 깨어지지 않던 것들을 그 속에서 녹여내고 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책장을 덮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럴싸한데? 되게 감사한 게 약간 이제 이 책을 낼 때 독자들이 이 책을 언제 어떤 사람이 읽고 언제 읽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이 추천사가 비슷한 게 그냥 사람들이 진짜 반신욕이라든지 목욕할 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 전에 정말 그냥 자기 전에 사실은 막 엄청 대단한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 읽기가 싫잖아요. 그때 그냥 한 편 딱 읽고 잠들면은 되게 개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그런 독자들이 그렇게 읽는 상상까지 했었었는데 또 추천사도 되게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추천사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표지와 맞아요.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신 걸 딱 보니까는 저도 보고 한번 이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동경일일 정도의 감동이 와야 될 텐데. 그거랑은 좀 방향이 다르지만. 아니, 방향은 다르지 감동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나를 울리려면 그 정도는 와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챙겨서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 만화입니다. 애도의 장인들. 이것도 되게 상을 받고 그리고 작년에 되게 이미 작년이구나. 작년이 벌써 2개월이 지났구나. 작년에 되게 핫했던 작품인데 한국에서 나왔을 때도 되게 센세이션했던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조심 편집자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에도의 장인들의 이제 제목은 에도의 장인들 간다 고쿠라초 이야기라는 상당히 긴 부제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 원제는 칸다 고쿠라초 장인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에도의 장인들은 우리가 그냥 붙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랩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사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그 에도 시대에서도 그 수도였던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죠. 그래서 그 도쿄의 그 안에서도 칸다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그려져요. 근데 칸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에도 토박이들이 많은 예를부터 그래서 서울로 예를 들면 어떤 동네인지 사실 비교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칸다 속에 있는 가상의 마을 고쿠라초라는 곳을 배경으로 거기에서 사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각 이야기는 다 옴니버스식으로 전개가 되고 1권에 이제 수록된 작품들은 다다미, 뭐 미장이, 칼, 염색, 통, 뭐 다양한 장르의 장인들의 이야기들이 뭐 짧게는 정말 한 2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길어지면은 이제 3편 정도 나누어서 이 사람들의 장인들의 어떤 드라마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토박이라는 게 에도 시대 에도라는 곳에는 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에도라는 도시가 엄청난 대도시잖아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에도 장인 저 5m 안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거의 100만 인구의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구가 모이게 되는 게 쇼군에게 충성을 하는 다른 영주들의 아들 영주들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너 여기 마을 다스려 이렇게 하면서 에도로 점점 도시가 붙어가면서 점점 커진 도시가 뭐냐면 대부분이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꾸려내기 시작한 도시니까는 에도 토박이라고 하는 건 에도 시대에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서 작가님이 그것도 되게 잘 컨셉을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다비님은?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이북이랑 동시에 나왔었죠, 이 책도. 아, 맞아요. 그래서 이북으로 완전 감사했습니다. 이북으로 보고 있을 때 이제 시은 씨가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종이책으로 비교해서 봤는데 저는 이거 사교클럽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최근 본 책 중에서 가장 이제 이북과 종이책으로 봤을 때 느낌 차이가 가장 컸던 책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종이책으로 보는 것을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었던 만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재 텀이 조금 느린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맞아요. 작화에 힘을 되게 많이 주신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 이해가 될 만큼 고증이 내용에서도 그렇고 작화 측면에서도 정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일본 역사 아니면은 문화 이런 거 예전 문화를 좀 찾아보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좋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를 하실 때 이거는 네. 일본 사람들도 보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본어로 보는 게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네. 제가 이제 원서를 보기는 하는데 원서를 볼 때 쉬운 만화들이 있고 어려운 만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변의 스토브 같은 현대물은 가능해요. 그냥 어려운 단어 나와도 이제 몇 번 이제 번역기 돌려서 보면 되는데 에도의 장인들은 이제 보세요. 에도 나오죠. 일단 시대 배경이 지금이 아니에요. 장인 나오죠. 제가 잘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져가지고 이걸 원서로 봤을 때 이게 뭔 말이란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였죠. 그 3화에 보시면 대표적인 예시가 도검장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사실 저도 편집하면서도 많이 애를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칼의 재련 방식부터 시작해서 각 도시 내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도시는 어떤 철을 써서 어떤 방식으로 재련되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가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주석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원서에는 이 주석이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만화도 이제 번역가님 샤라웃을 한번 하자면 그렇죠. 저희가 믿고 맡기는 번역가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하성호 번역가님이라고 저희 작품들 중에서는 이제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는 작품과 효게모노라는 일본 요시나 시데무를 맡아주시는 이제 번역가님인데 용자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류의 작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제 하성호 번역가님께 가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번역의 이제 장인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있었기에 이제 주관할 수 있었다라는 갑자기 샤라웃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김혜인 편집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모리카오루 작가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이런 뭔가 자파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장인들이 만드는 어떤 물건에 되게 관심이 많았으면은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다다미 에피소드 보는데 이 다다미 지프로 다 하나하나 엮잖아요. 그 네. 다다미 지프를 정말 한 올 한 올 다 그려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혼자 이거를 뭐 그냥 뭐 소재를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전혀 소재를 쓴 것도 아니고 정말 한 땀 한 땀 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작가님 사카오의 아키히토 작가님을 저희 만화다반사에서 또 1월에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그리시는 걸 텐데 이 다다미를 엮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뭐 그냥 일러스트도 아니고 만화의 한 컷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세밀하게 그린다는 게 이 사람도 만화의 장인들 만화의 장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 대사가 엄청나게 많다거나 방금 지금 살짝 편 페이지에도 대사가 한 페이지도 없어요. 근데 이 한 장을 읽는 게 굉장히 압도적이고 이 선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 대사가 없으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그림에 집중해라는 뜻일 텐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 또 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나하나 다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제 만화예요. 물론 모든 만화가 수제기야 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압도감이나 감동이 되게 컸던 만화였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요즘의 만화를 보다 보면은 빨리빨리 넘기게 되는 게 좀 습관돼 있잖아요. 우리 특히 네. 한국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네. 근데 처음에 빨리빨리 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도 대사 없는데 크게
뭔가 직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그려놓은 네. 게 있어. 그런 것들 보면은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구만 이 사람이 맞아요. 라는 딱 느낌이 들어서 일종의 이분의 전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어. 것들이 자주 나와요.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사람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거 다 조사하고 그리는 것 같다. 그럼요. 왜냐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걸 봐줘. 이 물건들을 봐줘라 하면서 크게 그리는데 되게 고증도 열심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작년에 일본 출장에 가서 이 작가님의 북토크에 다녀왔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약간 압도 당했던 게 이 작가님이 이 한화를 만드는데 에피소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짧으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한화. 네, 맞아요. 그럼 충격적인 지필기가. 근데 이제 이 작가님의 작업 스타일이 그래서 사실은 전업으로 만화를 하기에는 적합한 스타일 아니신데 근데 왜 이 작가님이 이만큼 걸리시냐 하면은 취재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자료조사와. 그래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요 삼화 도검장의 에피소드 보면은 새까만 데서 정말 그 불꽃 그 칼을 만들기 위해 불꽃이 팍팍 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이거를 실제 도검장을 취재하기 전에 그렸던 그림이랑 이제 실제 도검장 갔다 오니까 이 어두컴컴한 대장간 안에서 불꽃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까지를 본인이 그거를 머릿속에 이제 넣은 다음에 다시 와서 그리는 그림이랑은 정말 그 디테일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관찰력이 있고 본인이 그만큼의 어떤 성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도 최대로 본인이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그 디테일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말 노력 아끼시지 않는 분인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함도 성실함인데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저는 성실하다라는 말에 약간 그 광기를 느껴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게 아니라 성실한 게 제일 어렵지.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정말로 매일매일 만화를 어느 정도의 이상의 선을 그어가면서 그린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약간 어떤 광기 같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세의 만화를 그렇게 그린다라는 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관철시키는 거죠. 자기 철학을. 네. 그런 만화가 요즘 정말 없어가지고 여기 써있지만 28회 대즈카고 상호 문화상 신인상 그리고 2024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자편 3위 그리고 2024년 일본 만화 대상 3위까지 차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뽑아온 새 타이틀에 모두 다 섞어냈어요. 네. 근데 약간 제가 편집자면은 이런 만화 들어올 때 조금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러니까는 뭐 일단은 번역이 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읽었을 때 번역이 되거나 느낌을 알겠거나 그런 만화들은 그래도 뭐 이거 나도 재밌게 봤으니까 독자들도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이거는 애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장인의 그리고 작가가 그렇게 그린다잖아. 근데 이거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혹시 편집자로서는 좀 무서움이랄까? 그런 거는 없으세요?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에도의 장인들도 그래서 처음에 출간한다고 했을 때는 이 작품을 처음 발견한 게 제가 아니고 저희 이제 팀장님인데 팀장님도 일본 출장 갔다가 이거 괜찮더라.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검토한 모두가 아까 해변스토어가 비슷한 거다. 정말 이견이 없다. 정말 너무 훌륭한 만화고 이런 만화 좀 드문 것 같다.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고민은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에도 뭐 시대극 장인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실상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여러 허들을 되게 이국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었는데 의외로 근데 한국의 에도의 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재도 소재지만은 이게 한국도 일본도 이건 공통인 것 같은데 직업 만화?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베이스가 되는 만화라서 저는 사실 일본에서도 그걸 때문에 먹힌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국에 가져왔을 때도 이 책도 고르게 나가지만 특히 SNS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40, 50대 남성 전문직 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앞으로도 갈고 닦아나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만화라서 사실 어쨌든 질문으로 돌아가지만 두려움은 있다. 근데 이 작품은 두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좀 소개하고 싶었던 만화다라는 게 저희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편집자가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알아들은 리액션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 작품이 근데 그러니까 두렵냐고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제가 편집했어도 근데 시현 씨랑 비슷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이 작품이 지금 되게 독특한 게 저희 만화 편집부의 책 중에서 드물게 40대, 50대 남성에게 지금 어필이 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저희 회사 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20대에서 30대, 40대 여성 독자분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까지 친숙하지 않은 독자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인 게 제가 그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내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이제 다가가게 해야 되니까 지금 그게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편집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연재 주기가 아직 2권이 안 나왔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일본에서도.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올해 봄에 신간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재하시고 있는 상황을 보니 앞으로 지금까지 온 만큼의 반절을 더 그리셔야 2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 작년에도 이 작가님이 데스카 오사무 문화상 그 신인상을 타고 나서 소감이 찾아보다가 그 소감을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작가님이 이거 오늘 시상식 끝나고도 나는 제철소에 간다. 멘트를 하셨어요. 취재하러.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예 그 현장을 배워오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극한 직업이네요. 맞아요. 지금 삶의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본 주간 연재, 월간 연재 시스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허용하지 그렇지. 않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원 출판사인 그 리드샤라는 곳에 그 토치라는 웹 매거진의 특성이 있었기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정기 연재가 아니고 비정기 연재를 허용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 받은 날에 술 마시러 안 가고 제철소에 갈 정도로 하는 거면 광기라니까요? 기다려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랄까 오랜만에 아까 얘기했듯이 40대, 50대 네. 혹은 30대 후반의 남성 독자분들이 그 남자들 막 너트 볼트 보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 맞아요. 요새는 이런 볼트가 나와? 막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런 데서 되게 혹하는 면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취지로 물어봤는데 작가님이 그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잡지도 굉장히 많고 연재처도 굉장히 많은데 뭐 주간지, 월간지라고 부르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연재처도 되게 다양하고 그 주기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었거든요. 비정기로 웹에 올라오는 작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월간지에서 월에 한 번씩은 마감을 쳐야 했던 만화다 하면 이퀄리티의 만화도 안 나오고 이자카도 안 나오고 월에 한 번씩 당일날 시상식에서도 이제 취재를 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일본 만화가 진짜 다양성 있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을 또 석권한 만화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는 조금 나오기 힘든 미비한 만화죠. 부분이 예, 예. 있죠. 특히 출간 쪽은 출판 쪽은 한국에서 더더욱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시로 고가니의 해변의 스토브 단편집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원래 제목은 간다 고쿠라초 이야기인 건가? 간다 고쿠라초 장인 이야기. 네, 장인 이야기고 근데 한국에서는 에도의 장인들 간다 고쿠라초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는 사카오의 아키토 작가님의 작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잠깐만 쉬고 와서 할까요? 네. 네.